대성 씨, 저 몸이 너무 떨려요. 이런 느낌 30년 만에 처음 느껴봐요. 경미 씨, 저도 너무 황홀해요. 30년이 돼서야 우리가 하나가 되었네요. 저는 61세 강대성입니다. 평생을 노총각으로 살다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매일 밤 신혼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이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저희 집 정수기를 관리해주는 정수기 관리 여기사가 저희 집에 방문했던 그날을요.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오경미 그녀는 6개월마다 저희 집의 정수기를 관리해주는 정수기 관리 기사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제가 늦은 나이에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는지, 정수기 여기사는 저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부터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얼마 전에 37년간 다닌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사실 정년이라고 하니까 뭔가 늙었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아직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젊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아파트 한 채 있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을 정도죠. 친구들은 저보고 복 받았다고 해요. 건강하게 정년퇴직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제게는 평생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아픔이 하나 있어요. 바로 30년 전에 사라져버린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1994년 제가 31살이었을 때의 일이에요. 중소기업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죠. 그때 회사에 경미 씨라는 여자 동료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예뻤지만 무엇보다 성격이 따뜻하고 밝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친한 동료 사이였어요.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점심시간에 가끔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게 되었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경미 씨는 제가 신입사원이라며 이것저것 챙겨주었어요. 맛있는 식당도 알려주고 회사 생활하는 법도 가르쳐주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경미 씨에게 점점 빠져들었어요.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주말에 만나지 못하면 월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용기를 내서 데이트 신청을 한 게 입사 6개월 후쯤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경미 씨가 흔쾌히 오케이 해주더라고요. 그때 그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애는 정말 달콤했어요.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만났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곳도 찾아다녔어요. 경미 씨는 제게 모든 걸 다 맞춰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배워서 해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정말 다정하게 위로해줬죠. 1년 정도 사귀면서 우리는 결혼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경미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이 꿈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경미 씨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뭔가 걱정이 많은 표정이었고 전화도 자주 받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996년 봄 갑자기 경미 씨가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사직서를 내고 바로 그날로 퇴사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도 보내고 집으로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어요. 그렇게 경미 씨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후로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죠. 동료들이 걱정해서 선도 많이 봐주려고 했어요. 좋은 사람도 많이 소개해줬고요. 하지만
저는 누구를 만나도 경미 씨 생각밖에 안 났어요. 다른 여자를 보면 자꾸 경미 씨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주변에서는 저보고 왜 결혼을 안 하냐고 계속 물어봤지만 저는 정말 경미 씨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외롭긴 했지만 그게 제 운명인가 보다 하고 체념했죠. 대신 일에만 몰두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하고 돈도 꽤 모았어요.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낚시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등산도 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전 오래된 친구인 진수 씨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물을 마시는데 맛이 별로라면서 정수기 하나 설치하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정수기 쓴다고 물맛도 좋아지고 편리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시중에서 파는 생수 사 먹으면 되는데 뭐 하러 정수기까지 설치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진수 씨가 워낙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람에 결국 설치하기로 했어요. 사실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낚시 다니고 여행 다니느라 바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집에 있을 때 좋은 물 마시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정수기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정수기를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어요. 혼자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제주도는 특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바다를 보면서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더라고요. 여행 마지막 날 제주공항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워낙 많아서 받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혹시 급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깨끗한 물 정수기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을 들으니까 아, 정수기 회사구나 싶었어요. 뭔가 점검이나 그런 일로 전화한 것 같았죠.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고객님, 정수기 설치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첫 번째 필터 교체 시기가 되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언제 방문해 드릴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목소리가 묘하게 귀에 익더라고요. 분명히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색이 참 따뜻하고 부드러웠거든요. 아, 그렇군요. 언제 오시면 될까요? 내일 오후 3시경에 방문 가능하실까요? 혹시 그 시간에 댁에 안 계시면 다른 시간으로도 조정 가능합니다. 전화를 받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소리를 어디서 들어봤을까? 정말 익숙한 느낌인데 도대체 누구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내일 3시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내일 오후에는 집에 있을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성함이 대성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나이도 있다 보니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싶기도 했고요. 비행기에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창밖으로 구름을 보면서도 자꾸 그 목소리가 떠올랐죠. 뭔가 마음이 설레는 느낌이었는데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짐을 정리하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목소리 생각이 났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단순히 정수기 점검 전화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어수선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에는 잠이 잘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내일 오는 정수기 기사가 누굴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전화로는 여자 목소리였으니까 여성 기사인 것 같은데 요즘은 여자분들도 이런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집 정리를 했어요. 평소에도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이지만 왠지 그날은 더 신경이 쓰였어요. 거실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수기 주변도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냥 정수기 점검인데 뭐가 그렇게 긴장될 일이 있나 싶었지만 마음이 자꾸 두근거렸어요. 30년 넘게 혼자 살다 보니까 집에 사람이 오는 일 자체가 드물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2시 50분쯤 되니까 정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옷차림도 확인해보고 머리도 다시 빗어봤어요. 왜 이러고 있나 싶으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3시 정각에 인터폰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는데 뭔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얼굴이 작게 나와서 자세히 보기는 어려웠어요.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깨끗한 물 정수기에서 나왔습니다. 필터 교체하러 왔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드릴게요 하면서 현관으로 나갔는데 그 순간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데 그 얼굴이 정말 경미 씨를 닮았더라고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았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주름도 생기고 했지만 문매나 코, 입술 모양이 정말 경미 씨 그대로였어요. 저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수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제 전화에서 느꼈던 그 익숙함의 정체를 알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경미 씨 목소리 아닌가? 30년이 지났지만 음색은 그대로였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경미 씨라면 지금 60대 초반일 텐데 이분은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거든요. 아, 네. 들어오세요. 정수기는 저쪽에 있어요. 그분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네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대단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능숙하게 정수기를 분해하고 필터를 교체하는 모습이 정말 프로 같았어요. 그런데 자꾸 뒷모습을 보니까 경미 씨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혹시 정말 경미 씨일까? 하지만 말을 걸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정말 신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켜만 봤어요.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분이 말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깨끗한 물 나올 거예요. 다음 점검은 6개월 후에 또 연락드릴게요. 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분이 나가신 후에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 경미 씨 같았는데,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겠지 하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분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30년 전 경미 씨의 모습과 오늘 본 그분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어요. 정말 경미 씨일까? 아니면 그냥 제가 너무 오래 혼자 살아서 착각하는 걸까? 6개월 후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이상했어요. 하루 종일 그분 생각만 했거든요. 정수기 기사분이 경미 씨와
정말 똑같이 생겼다는 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뒷모습도 비슷하고,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닮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하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세상이 넓은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 하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자꾸 그분 얼굴이 떠올랐어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더 선명하게 생각났죠. 그분이 정수기를 점검하면서 했던 말들도 계속 기억났어요. 말투가 정말 경미 씨와 비슷했거든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똑같았어요. 30년이 지났어도 그런 건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죠. 며칠 동안은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뒤척이면서 혹시 정말 경미 씨일까?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친구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것 같았어요. 61살 노인이 정수기 기사분 보고 첫사랑 생각한다고 하면 말이에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야 마음이 좀 진정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 오래 혼자 살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경미 씨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비슷한 사람을 보면 착각하는 거겠지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낚시도 더 자주 다니고 등산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랬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마시고 하면서 그분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수기 물을 마실 때마다 그분이 생각났어요. 이 물을 그분이 점검해 주셨구나. 6개월 후에 또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쯤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점점 그분에 대한 기억이 흐려졌어요. 그래도 가끔씩은 문득문득 생각이 났지만 처음처럼 밤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일도 있었지 하는 정도로 넘어갔죠. 하지만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또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정기점검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 받는 순간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고객님, 정수기 정기 점검 시기가 되었는데요. 언제 방문해 드릴까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도 같은 분인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네. 언제 오시면 될까요? 내일 오후 2시경은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내일 다시 그분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거든요. 혹시 이번에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정말 경미 씨가 맞나?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집 정리를 다시 했어요. 거실도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옷도 좀 더 단정한 걸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머리도 빗고 면도도 깨끗하게 했어요. 왜 이러고 있나 싶으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2시가 되기 전부터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터폰이 울리자마자 바로 나가서 문을 열어드렸죠. 그리고 그분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거든요. 정말 경미 씨와 똑같았어요. 30년이 지나서 나이는 들었지만 그 특유의 눈매와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심지어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는 습관까지 똑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수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수고 많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복잡했죠. 이분이 정말 경미 씨일까? 아니면 정말 닮은 다른 사람일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분이 정수기를 점검하는 동안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일하는 모습도 정말 꼼꼼하고 세심했어요. 경미 씨도 회사에서 일할 때 그렇게 꼼꼼했거든요. 뭘 하든 정성스럽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점검이 끝나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혹시 이 일 하신 지 오래되었어요? 아니에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이 일이 시간이 자유로워서 선택했거든요. 그 대답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요. 3년 전이면 50대 초반에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건데 왜 그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일이?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서 보람도 있어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경미 씨 같았어요.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되는 게 똑같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 끝났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다음 점검은 또 6개월 후에 연락드릴게요. 네, 수고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가시면서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분이 바로 경미 씨라고 말이에요. 30년이 지났어도 그 미소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말 경미 씨였구나. 30년 만에 다시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경미 씨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고객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30년이 지나서 제가 많이 늙었으니까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날 밤은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경미 씨를 다시 봤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교차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번에 올 때 제가 누구인지 말해볼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모른 척 지낼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30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이유도 궁금했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 경미 씨가 불편해한다면 어떡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면 정말 창피할 텐데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다음번에 오시면 용기를 내서 제가 누구인지 말해보자고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6개월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매일이 한 달 같았거든요. 언제쯤 다시 올까? 그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는 생각만 계속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6개월 만에 다시 경미 씨를 볼 수 있는 날이요. 두 번째로 경미 씨를 본 후부터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정수기 앞으로 갔어요. 물을 한 컵 마시면서 경미 씨가 점검해준 이 정수기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예전에는 물 마시는 것도 그냥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이 물을 마실 때마다 경미 씨가 생각났거든요. 그분이 꼼꼼하게 필터를 바꿔주고 점검해준 덕분에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기 주변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했어요. 먼지 하나 쌓이는 걸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닦아줬어요. 친구들이 보면 정수기에 무슨 애착이 그렇게 많냐고 웃을 것 같았지만 저는 정말 소중하게 여겼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30년 전 경미 씨와의 추억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첫 데이트했을 때의 기쁨, 결혼을 약속했을 때의 행복감.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특히 경미 씨가 제일 좋아했던 장소가 한강공원이었거든요. 주말이면 꼭 거기서 만나서 산책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며 미래 얘기를 하곤 했죠. 경미 씨는 결혼하면 아이 둘은 꼭 낳고 싶다고 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요. 그리고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까 함께 살고 싶다고 했죠. 그런 약속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 그때 경미 씨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이들도 다 장성해서 손자 손녀를 볼 나이가 되었을 텐데 하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낚시를 갈 때도 경미 씨 생각이 났어요. 한강에서 낚시를 하면서 혹시 경미 씨도 이 근처에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30년 동안 서울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언젠가는 우연히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경미 씨가 바로 우리 집에 오는 정수기 기사였다는 걸 말이에요. 3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어느 날은 경미 씨에게 편지를 써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정수기 회사에 연락해서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경미 씨가 당황할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대신 다음에 오실 때 뭐라고 말할지 계속 연습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혹시 기억나세요? 저 30년 전에 대성이에요 하고 말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름부터 물어볼까 하고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친구 진수 씨가 놀러 왔을 때는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진수 씨가 물을 마시더니 정수기 물이 정말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성아, 정수기 설치하길 잘했네. 물맛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분이 관리해 주신다고 했어요. 정수기 기사분이 정말 꼼꼼하게 잘해 주신다고요. 진수 씨가 그럼 너도 정수기 기사분한테 고마워하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고요. 사실 진수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정수기 기사분이 30년 전 제 첫사랑과 똑같이 생겼다고. 아니, 아마 그 본인인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말했다가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봐 참았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디다림은 더욱 간절해졌어요. 달력을 보면서 언제쯤 6개월이 될까 계산하곤 했어요. 첫 방문이 3월이었으니까 다음은 9월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8월 말부터는 정말 전화 오기를 기다렸어요.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혹시 정수기 회사에서 온 전화인가 싶어서 가슴이 뛰었거든요. 모르는 번호면 더더욱 긴장했어요. 그런데 9월이 되어도 전화가 안 왔어요. 혹시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 싶어서 달력을 다시 봤는데 분명히 6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왜 연락이 안 올까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경미 씨가 다른 일을 하게 된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뭔가 실수를 해서 다른 기사분이 오시는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일주일을 더 기다리다가 참을 수 없어서 제가 먼저 정수기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정기 점검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언제 오실 수 있냐고 물어봤죠.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담당 기사가 개인 사정으로 며칠 쉬고 있어서 연락이 늦어졌네요. 다음 주에 방문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다행히 경미 씨가 그만둔 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개인 사정이라니까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지만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또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 청소를 다시 하고 옷도 깔끔한 걸로 준비하고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정리했어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제가 누구인지 말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설령 경미 씨가 당황하더라도 적어도 제 마음은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월요일 밤에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경미 씨에게 제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떨렸거든요. 어떻게 반응하실까? 놀라실까? 아니면 기뻐하실까?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해봤어요.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대신 물을 많이 마셨어요. 경미 씨가 관리해준 정수기 물을 마시면서 용기를 냈어요. 드디어 3시가 되었어요. 인터폰이 울릴 때까지 정말 1시간이 하루같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인터폰이 울렸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러 나갔어요. 30년 만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예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경미 씨가 밝은 미소로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정말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기긴 했지만 그 특유의 따뜻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수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점검이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했어요. 경미 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신데 정말 30년 전의 그 걸음걸이 그대로였어요. 조금 빨리 걷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오늘은 정기 점검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불편하시면 다른 일 보시고 계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저는 시간 충분해요. 천천히 하세요. 경미 씨가 정수기를 분해하면서 점검을 시작했어요. 정말 능숙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일에 완전히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말을 걸어볼까 고민했어요.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드디어 용기를 냈어요. 이제 아니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혹시 음료수 드실래요? 좀 더우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물 한 잔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서 컵에 따라드렸어요. 경미 씨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시원하네요. 저도 물 한 잔 따라서 마셨어요. 그러면서 슬쩍 경미 씨 명찰을 봤어요. 거기에 분명히 오경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꺼냈어요. 혹시 성함이 경미 씨 맞나요? 네? 아, 명찰 보셨군요. 네, 저는 오경미 정수기 관리사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정말 빨리 뛰었어요. 역시 경미 씨가 맞았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경미 씨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경미. 정말 오래전에 들어본 이름 같아요. 네. 오래전에요? 경미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30년 전에 중소기업에서 일한 적 있으세요? 경미 씨의 얼굴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뭔가 깜짝 놀란 것 같았거든요. 네. 어떻게 그걸?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저 아세요? 30년 전 강대성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경미 씨가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다행히 플라스틱 컵이라서 깨지지는 않았지만 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경미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정말 커졌고 입을 벌리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대성 씨? 정말 대성 씨예요? 네, 맞아요. 30년 전 그 대성이에요. 경미 씨가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마음이 너무 벅차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제가 많이 늙었을 텐데. 아니에요. 전혀요. 첫 번째 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목소리도 그대로고 웃는 모습도 그대로더라고요. 경미 씨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놀란 것 같았거든요. 정말 30년 만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정수기 기사로 우리 집에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경미 씨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어요. 정말 대성 씨 맞아요?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에요. 정말 저예요. 30년 동안 당신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은 경미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서. 경미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휴지를 가져다 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경미 씨는 계속 울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요. 저는 경미 씨 옆에 앉았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앉는 거였어요. 왜 그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정말 궁금했어요. 30년 동안 계속 궁금했다고요. 경미 씨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대성 씨를 버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무슨 사정이었는지 말해주세요. 이제는 알고 싶어요. 경미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집에 큰일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만 엄청 남았죠.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맏딸이었거든요.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어요. 결혼할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대성 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지만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함께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요. 미안해요. 그때는 젊어서 생각이 짧았어요. 대성 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경미 씨의 손을 잡았어요. 30년 만에 잡는 손이었는데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 후로 어떻게 지냈어요? 경미 씨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몇 년 후에 다른 분과 결혼했어요. 좋은 분이었는데 10년 전에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간병했어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예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대성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결혼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경미 씨가 더 크게 울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30년 만에 재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경미 씨가 눈물을 닦고 난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마주 앉아 있다는 게 정말 꿈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쌓인 궁금증과 서운함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경미 씨, 그때 정말 힘든 상황이었던 건 알겠어요. 하지만 왜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30년 동안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경미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면서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리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 힘든 상황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한마디 설명은 해줄 수 있었잖아요. 그래도 저에게는 말해줄 수 있었잖아요. 함께 고민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요. 대성 씨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상황을 알면 무조건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 짐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미 씨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그랬을 거예요. 경미 씨 가족의 빚까지 제가 떠안으려고 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어요. 31살이었지만 생각이 짧았어요. 사랑한다면서도 대성 씨에게 피해 주는 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거예요?
경미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은 편지를 썼어요. 정말 긴 편지를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썼어요. 하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어요. 왜요? 보내면 대성 씨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죠. 저는 30년 동안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지냈어요? 진짜 다 말해주세요. 경미 씨가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버지 빚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공장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청소도 했어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매일 밤 대성 씨 생각을 했어요.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경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후쯤에 만났어요. 제 상황을 다 알고도 괜찮다고 하는 분이었어요. 착한 분이었어요. 저보다 10살 위였는데. 정말 든든했어요. 사랑했어요? 경미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고마웠어요. 의지가 되었고요. 하지만 대성 씨를 사랑했던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정감 때문에 결혼한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경미 씨도 진짜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남편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저와 제 가족을 다 받아주었어요. 아버지 빚도 같이 갚아주었고, 어머니 병원비도 대주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행복했어요? 경미 씨가 또 침묵했어요. 편안했어요. 하지만 가슴 뛰는 그런 행복은 솔직히 대성 씨와 함께 있을 때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네. 10년 전이었어요. 교통사고였는데 머리를 다쳐서 의식을 잃었어요. 의사가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10년 동안 간병했다고 했죠? 네. 매일 병원에 갔어요. 혹시라도 깨어날지 모르니까요. 손도 잡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음악도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깨어나지 못했어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요. 힘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저와 제 가족에게 너무 잘해주었거든요.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네. 합병증으로 마지막에는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 후로는 혼자 지내고 있는 거고요? 네. 자식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도 있었고, 제 가족 상황도 복잡했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완전히 혼자인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요. 그리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요. 저는 경미 씨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는 몰랐네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대성 씨는 어땠어요? 정말 결혼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선도 많이 봤지만 누구를 만나도 당신 생각만 났어요. 결혼해서 다른 사람과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인생을 망쳤네요. 아니에요. 망친 게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고 후회하지 않아요. 대신 당신을 기다린 거예요. 경미 씨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30년을, 정말 30년을 기다린 거예요? 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우리 집에 정숙이 기사로 올 줄은 몰랐지만요. 우리는 한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경미 씨는 저녁 늦게까지
저희 집에 있었어요.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나누었거든요. 서로의 아픔도, 그리움도, 후회도 다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죠. 대성 씨,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정말 꿈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에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부터 매일 만나기로 했어요. 경미 씨는 정수기 점검 일정이 있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내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30년 전 그때처럼 편해졌어요. 첫 번째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어요. 30년 전 우리가 자주 가던 그곳이었죠.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는데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여기서 우리 결혼 약속했었죠? 네, 기억해요. 그때 경미 씨가 아이 둘은 꼭 낳고 싶다고 했었어요. 경미 씨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이제는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괜찮아요. 우리 둘이라도 행복하게 살면 되죠. 두 번째 데이트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30년 전에 자주 가던 영화관은 이미 사라져서 새로운 멀티플렉스에 갔는데 경미 씨가 신기했어요. 영화관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한 층에 스크린 하나였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데이트에서는 경미 씨가 직접 요리를 해줬어요. 30년 전에도 요리를 잘했지만 이제는 정말 솜씨가 늘었더라고요. 맛있어요. 30년 전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30년 동안 계속 연습했으니까요. 남편 간병하면서도 집에서 직접 해줬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다른 남자를 위해 요리했다는 게 질투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경미 씨가 그만큼 정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경미 씨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경미 씨, 우리 이제 정식으로 사귀는 거죠? 경미 씨는 우물쭈물하면서 말했어요. 제가 30년 전처럼 젊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은데 저를 다시 사랑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나이에 조금은 우습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전혀 우습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진지해요.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네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경미 씨가 저에게 고백했어요. 대성 씨. 사실 저 매일 밤 대성 씨 꿈을 꿔요. 30년 전 그때로 돌아가는 꿈이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젊었을 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꿈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렸어서 사랑이 뭔지 제대로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어떤 게 사랑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좋다는 감정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깊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30년 전에는 그냥 설렘과 열정이었다면 지금은 진정한 이해와 배려였어요. 3달째에는 함께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였는데 30년 전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었지만 결국 가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드디어 제주도에 왔네요. 30년 늦었지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이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꿈,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까지요. 대성 씨, 우리 이제 같이 살까요? 여행 마지막 날 밤, 경미 씨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요?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제 집으로 올래요. 아니면 대성 씨 집으로 제가 갈까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함께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경미 씨가 제 집으로 이사 오기로 했어요. 정숙이 일은 계속하기로 했지만 제 담당은 다른 기사분께 맡기기로 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경미 씨가 말했어요. 30년 전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는 그때대로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의 우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경미 씨가 이사 온 첫날 밤,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정수기에서 나온 물로 끓인 차였는데 정말 의미 깊었어요. 이 정수기 덕분에 다시 만났네요. 그러게요. 진수 씨가 정수기 설치하라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운명이었나 봐요. 30년을 돌아서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매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어요. 젊을 때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지만 더 깊고 편안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가끔 친구들이 놀러 오면 신기해요. 61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희는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30년 전 사랑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는 경미 씨가 말했어요. 대성 씨, 우리 늦었지만 결혼할까요? 좋아요. 이번에는 정말로 평생 함께해요. 늦가을에 조촐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하객은 몇 명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30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에는 시효가 없다는 걸 배울 수 있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진실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이야기되어 더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또한 용서의 힘도 느낄 수 있었어요. 서로의 상처와 오해를 이해하고 용서했기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거든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사랑하고 행복해질 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고요. 혹시 여러분도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포기했던 꿈이나 만남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